우리 이제 몇 가지 이제 지배방 양식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몇 가지 이제 항공역학 하면서 필요한 개념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계획입니다. 유체학을 들으신 분은 또 뭐 그 많은 부분이 거기서도 일부 했었기 때문에 그 도움이 될 테고 우리 substantial derivative 뭐 우리 전미분을 얘기합니다. 전미분. 우리 dt분의 d 대문자로 표현하기도 하고 소문자로 표현하기도 하고 자 3차원 공간에서 변수를 예를 들면 이렇게 밀도 그 다음에 벡터로 표현하면 벡터라는 것은 같은 성격의 값이 이게 방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u 방향, v 방향, w 방향이 해서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물론 이거는 이제 카테시안 잡힐 때. 자, 그러면 어떤 엘리먼트 변화 과정을 한번 보자. 로우 시간에 대한 변화를 보자. 그러니까 로라는 게 어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입자가 이렇게 흘러간다 이거죠. 흘러가기 때문에 흘러가는 거를 고려해서 그 변화를 따지다 이거예요. 뭐 전미분이라는 거는 substantial derivative라는 거는 그러니까 어떤 입자의 물성치를 미분을 하는데 이게 이렇게 선을 따라서 일로 흘러가는 것을 고려해야 되겠다. 그래서 로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로의 변화를 살핀다. 자, 아까 조금 전에 그 그림에서 이렇게 좌표측에서 여기 있던 입자가 여기 있던 입자. 그래서 위치가 바뀌었을 때 그러면은 우리 테일러 시리즈 전개를 하죠. x1, x2, y2, z2의 t2 그러면은 전부 델 x, 델 y, 델 z의 델 t만큼의 변화가 있다. 그러면 테일러 시리즈 전개는 기준점이 x1, y1, z1, t1점이죠. 그리고 x 방향에 대해서 미분한 거에 대해서 델 x, y 방향에 대해서 미분한 거에 대해서 델 y, z 방향에 미분한 거에 대해서 델 z, t에 대해서 델 t. 그 다음에 위에는 뭐겠어요? 그 다음은 이제 2차 미분은 x에 대한 2차 미분, y에 대한 2차, z에 대한 델 t에 대한 2차 미분뿐만 아니라 델 x, 델 y 묶어진 거, yz 묶어진 거 이렇게 전부 컨비네이션 해놓은 거예요. 작은 2차 오다에 대해서 전부 뭐 테일러 전개를 한다. 그러면은 1지점에서 2지점으로 갔을 때 이 미분값은 어떻게 되느냐? 미분값은 델 t에서 델 t를 0으로 보내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표기한다. 그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니까. 저 위의 식을 갖다 대비해 주면 어떻게 돼요? 이 항은 없어지고 첫 번째 항은 델 x분의 델 로는 있고 델 t분의 델 x가 남죠. 두 번째는 델 t분의 델 y 남고 델 t분의 델 z 남고 네 번째 치는 델 t는 약분돼서 없어지고 그 다음 오다가 가면 어떻게 되죠? 전부 2차 오다죠. 델 t가 됐던 델 x가 됐던 델 t의 제곱에 해당하는 뭐 델 x 제곱이 됐던 두 개를 곱해서 됐더니 그러면 이제 델 t로 한 번 나눠주고 한 항이 더 남아있죠. 그거를 0으로 보내니까 나머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이 나머지 다 없어져요. 근데 이 방향의 델 t분의 델 x를 밑으로 보면 이 자체가 위치 u 방향 속도죠. 시간에 대한 미분이니까 여기가 v 속도고 이게 w 속도고 따라서 전미분으로 표시된 dt분의 d로는 델 t분의 델로 항이 있고 나머지 항이 이렇게 표시된다. 이렇게 표시된다. 그래서 전미분의 표시는 어떻게 되냐? 델 t분의 델로에다가 여기 이렇게 해서 이 뒤쪽을 보면은 그 표시 자체가 v 더트 그라디언트, 그 v 더트 그라디언트. 여기 v가 ui, vi, wi 이렇게 돼 있으니까 거기다가 더트의 델 xi 이렇게 델 x의 델 i 이렇게 되죠. 해서 더트 프로덕트 해주면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여기 뭐 역삼각형의 표시는 우리 스칼라 값이 오면 그라디언트고 베타 값이 오면 다이버전스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델 t분의 델 t는 어떤 고정점에서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 자, 해서 우리는 여기보다 순간 변화율 이 부분을 순간 변화율. 이거는 흘러가면서 생기는 거니까 대류 변화율.
순간 변화율, 대류 변화율. 여기 밀도의 순간 변화율, 밀도의 대류 변화율. 이 부분이 이제 로 대신에 속도가 들어가면 어떻겠어요? 속도가 들어가면 벡터 값이 되면서 여기는 순간 가속도, 여기는 대류 가속도, 흘러가면서 생기는 대류 가속도. 그랬을 때 우리가 정상 상태, 스테디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이 순간 변화율이 0인 거예요. 여기가 0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정상 상태라 그러면 이게 0이 되는 게 아니죠. 이쪽이 0이 되는 게 아니고 이쪽 항, 이 항만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디 광주천 물이 이렇게 흘러가면 이렇게 그냥 아무 변화 없이 그대로 항상 이렇게 흘러간다. 그러면 가속도가 없냐? 그게 아니고 가속도가 없다는 게 아니고 가속도는 건 속도 변화율이잖아요. 그 속도 변화율은 이쪽 순간 가속도가 0인 거고 대류 가속도는 이렇게 흘러가면 변화에 의해서 있는 거예요. 대류 가속도는. 근데 이제 대류 가속도가 비선형이 되는 거죠. 비선형이 된다. 비선형이. 유책학에서 그러니까 속도로 표현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대류 가속도라는 개념이 새로 생긴다. 알고 봤더니 우리 저기 그 한국볼 굴러가는 거나 뭐 이렇게 날아가는 거나 비행력까지 쓰는 거나 전부 선형이에요. 이렇게 대류 가속도에 해당하는 항이 없어요. 대류 가속도로 항이 없고 그 다음 가속도가 0이다 그러면 이제 시간에 대한 변화가 그냥 0인 거예요. 근데 이제 유측에서는 이 순간 변화율만 0이 된다. 그래서 순간 변화율, 그 다음에 대류 변화율, 속도로 따지면 가속도, 순간 가속도, 대류 가속도. 그래서 이제 뭐 그 개별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우리는 이제 다루는 문제가 정상 상태를 다루기 때문에 앞에치가 0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보다 substantial derivative 또는 전미분 그렇게 표현한다 이거죠. 자, 이번에는 이제 방금 배운 전미분을 가지고 이제 방정식을 다시 표현해보자. 우리 다이버전스의 로 V 벡터 해주면 각각 나눠주면서 이렇게 분류가 된다 그랬죠. 로의 다이버전스 V고 V 도트 그 그라디언트 로가 되고. 그러면 컨티뉴티 이퀘이션을 다시 쓰면 컨티뉴티 이퀘이션을 쓰면 이렇게 우리가 유도를 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분리해주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 앞에 했듯이 이 부분은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이 전미분에 해당하는 항이 되죠. 이렇게 전미분화항에 해당이 되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유도할 때는 전부 이 편미분, 순간 변화의 편미분에 의해서 표현된 식으로 지배 방정식이 만들어졌는데 이번에는 전미분 형태로 쓰면 이렇게 된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그 용도에 따라서 이제 쓰는 쓰는 용도가 틀려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하는 범위 내에서는 주로 이게 편미분 형태를 씁니다. 이런 형태를 쓰는 건 아니고. 그래도 자관 우리가 이제 어디서 지배식을 보게 되면 이런 형태를 표현하는 거구나 하고 생각해야 되겠죠. 모멘텀식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 모멘텀식을 보면 여기서처럼 이렇게 델 t에 델로 u에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식이에요. 분리되어 있는 식이고, 자, 앞에 집 분리해주면은 각각 분리해서 로에 델 t에 델 u, u에 델 t에 델 로. dh 분리해주면 다이버전스 로 해주면은 u 밖으로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로 v 도트에 이렇게 나오고. 자, 분리를 쪼르륵 해봤어요. 쪼르륵 해주면 양쪽 벌레 있던 식 그대로고, 쪼르륵 해봤더니 어떻게 되냐? 자, 여기 자세히 보면 이 부분은 U로 묶어놓으면 안에가 어떻게 되죠? 이 항하고 하면 연속 방정식이 되죠. 이 식이. 그래서 0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U로 묶어놓으면. 나머지 항이 여기하고 일단 남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자, 해서 다시 또 넘겨보면 뒤에 이제 다시 쪽을 또 전미분을 어떻게 표현하는가를 보자 이거죠. 이렇게 돼 있고 여기 U로 묶어놨더니 여기는 연속 방정식이 됐다 이거죠. 여기 이렇게 됐고 그 다음 이렇게 됐고 해서 지배식은 다시 정리해봤더니 이런 식이 되더라. 이런 식이 되죠. 그러면 로로 묶어내서 이렇게 우변은 뭐 항상 그대로고 로로 묶어내면 다시 이 부분은 어떻게 돼요? 보니까 이 부분은 아까 전미분 표현이잖아요. 이렇게 로의 dt의 du에 이렇게 자 훨씬 쉽게 뭐 쉽게라기보다도
간단히 표현이 되잖니, 간단히. 근데 이제 직접 이걸 계산할 때는, 수치 계산할 때는 다시 일이 와야 돼요. 뭐 이거를 그냥 그대로 푸는 게 아니고 일이 거쳐서. 근데 이제 수식 표현이 이렇게 하면은 나머지 나중에 다른 수식들하고 결합할 때 훨씬 더 쉬워진다. 그래서 V방향 표시는 이렇게 된다. W방향 표시는 이렇게 된다. 그걸 벡터로 표시해서 통째로 표시하면 이 뒷부분 어떻게 돼요? 여기에 I 곱하고 여기 J 곱하고 여기 K 곱하고 여기 K 곱하고 그러면은 자 여기 속도 V 벡터 되고 제일 간단한 나베스톡시케이션이 제일 간단하니 이건 뭐 압축성이나 비압축성이나도 필요 없죠. 지금이 뭐 비압축성이라고 가정한 적 없어요. 자, 에너지 식도가 같은 방법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한다. 이 식을 이제 non conservative 식이라 그래요. 조금 전에 적분식에서 나온 거는 conservative get이라 그래요. 어떤 보존량으로 우리는 그 물질 보존을 기준으로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쓰는 거는 그냥 일단은 수식이 단순화된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새로 표현하는 지배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또 그다음 이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요동을 계산하니까 패스라인과 스트림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패스라인은 뭐냐면 우리가 담배를 피우면 어떻게 되죠? 이 연기 입자가 이렇게 흘러가는 게 보이죠? 이렇게 각 입자가 이 입자가 흘러가는 라인이 패스라인이에요. 입자 하나하나가. 근데 눈으로는 이거 안 보여요. 실제 보이는 거는 패치는 여기 뭐 설명이 좀 잘못됐는데 이걸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앞에 출발한 놈은 이렇게 갔지만 얘가 어디를 거쳐서 왔는지 몰라요. 자, 두 번째 입자는 또 어디로 거쳐서 이렇게 왔는지 몰라요. 이 라인이 패스 라인이에요. 방금 보이는 건 뭐냐면 눈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는 그거는 스트림 라인이에요. 그거는 스트림 라인. 우리 저기 연말에 보면은 지금은 뭐 고가도로가 막 없어졌으니까 그런데 고가도로에서 이제 연말 사진 찍잖아요. 카메라로. 그러면 카메라로 여기 저기 시간 길게 해가지고 그러면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가까이 이렇게 뭐 이놈은 이리 가고 이렇게. 자, 이게 패스라인입니다. 이게 패스라인이. 그리고 그 순간 정확하게 순간 촬영하면 불빛들이 이렇게 막 이제 각 차별로 불빛들이 이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차별로. 뭐 선은 안 이루어지고 거기에 보이는 게 스트림 라인. 그래서 패스 라인과 스트림 라인, 패스 라인은 한 입자의 시간에 따른 궤적을 보여준다. 여기 차적이라고 되어 있네요. 궤적을 보여준다. 그 다음에 이제 스트림 라인은 어느 한 순간의 속도 벡터를 이어놓은 거다. 여기서처럼 이렇게 속도 벡터를 이렇게 이어놓은 게 이게 스트림 라인이다. 이렇게 언스테디한 경우는 두 라인이 전혀 엉뚱할 수가 있어요. 비정상적으로 변하니까 엉뚱하게 틀린다, 그죠? 궤적이 전부 최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 그래도 뭐 금방 알아볼 수 있는 거죠. 자, 스트림라인도 비정상인 경우에 계속 변하죠. 계속 담배 연기가 흘러가는 거 보면 되죠. 그러면 담배 연기 보이는 거는 스트림라인이에요. 정상 상태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상 상태면 항상 그 라인을 따라서 오니까 두 라인이 같은 라인이 됩니다. 같은 라인이 돼요. 우리는 이제 주로 그 정상 상태 유동을 다루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패스 라인과 스트림 라인이 같다고 생각하시면 된다 이거죠. 자, 여기서처럼 스테디하다 그러면 모든 벡터가 한 점에 픽스되어 있기 때문에 한 점에 픽스되어 있으니까 패스 라인과 스트림 라인이 항상 일치한다. 그러면 스트림 라인을 어떻게 표시하냐? 속도 벡터라고 했잖아요. 속도 벡터. 그러니까 속도하고 이 진행하는 이 스트림 라인 DS 라인이 컬을 했을 때 제로이. 컬이라는 거는 사인 세타라니까 사인 세타가 사이각이 세타가 0이면은 제로가 되는 거죠. 스트림 라인의 방향은 dx, dy, dz고 속도는 u, v, w고 두 개를 컬해주면 같은 방향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비례가 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두 개 서로 나눠주면 전부 같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같아야 된다. 그지? 그러면 그거를 이제 뭐 말로 표현하면 그렇고 여기서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컬을 취해주면 뭐 IJK에 대해서 I 성분 이렇게 J 성분 1이 곱하고 1이 곱해서 마이너스고 또 J 성분은 1이 곱해서 플러스고 1이 곱해서 마이너스고 K 성분은 1이 곱해서 플러스고 1이 곱해서 마이너스고 이렇게 그러면 수식을 쪼르륵 각 항이 전부 0 돼야 되는 거죠. 각 항이 0이 된다. 여기를 만져가는 함수가 스트림라인이다. 이렇게. 스트림라인이다. 2D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W 속도 성분 없고 TZ 없으니까 이건 없어지고 이 식만 만져가면 되는 거죠. 이 식. 이 식은 어떻게 되냐면 뒤로 넘겨주면 어떻게 돼요? 자, 분모에 들어가든 어쨌든 dx의 u분의 dx는 v분의 dy다. 이렇게 아래쪽에 있네요. 자, 2D일 때는 dx분의 dy는 u분의 v. 곧 이렇게 뭐 스트림라인이니까 어떻게 돼요? 자, 이쪽 방향으로 가는 벡터 방향하고 ds 방향하고 비례 관계가 같다. dx분의 dy는 u분의 v다. 이게 이제 우리가 구하는 스트림라인입니다. 스트림라인. 자,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어요. u가 이렇게 돼 있고 v가 이렇게 돼 있을 때 두 개의 스트림라인은 어떻게 되느냐? dx분의 dy는 u분의 v에서 저기 뭐 다행히 마이너스 y분의 x 이렇게 되네요. y분의 x. 그럼 뭐 y의 dy는 마이너스 x의 dx. 변수 분리 문제죠. 미분 방정식에서. 양쪽 적분해주면 y제곱 마이너스 x제곱에서 c. 그러면 어떤 원 운동을 하는 요동이다. 이렇게 원 운동을 하는 요동이다. 이게 스트림 펑션이에요. 스트림 펑션. 보통 스트림 펑션 할 때는 p는 네 거로 x제곱 플러스 y제곱 하자.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때는 이렇게 y제곱. 그러면 여기 여러 라인을 말하는 거죠. 그 스트림 펑션의 한 값에 대해서는 한 라인이 되는 거고, 한 라인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저기는 이제 스트림 펑션이고 앵귤러 벨로시티 각가속도 회전과 비틀림. 자, 어떤 입자가 이렇게 이제 네모난 입자가 시간이 가면서 이렇게 비틀리는 거예요. 뭐 유동이 그 모양을 그대로 갖고 가면 거쳐져.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찌그러든다 이거지. 찌그러드는 각도를 열심히 이렇게 따져보는 거예요. 이쪽은 뭐 이만큼 가서 이 입자가 올 때 이만큼 더 변형이 생겼고 이쪽은 이만큼 생겼고 그러면 가운데 각으로 따졌을 때는 얼마나 틀어졌는가 이걸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해 놓고 보니까 여기 뭐 복잡한 거 다시 또 뭐 자세히 설명해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저건 그 도는 모양을 보니까 이렇게 각도를 전부 따졌어요. 따져서 쪼르륵 각도 관계를 따져봤더니 오메가 Z라는 거는 자, 델 X의 델 V 마이너스 델 Y의 델 U더라. 그래서 중간값 절반이 가운데 라인을 따지면 2D로 따지면 앵귤러 벨로시티라는 거는 이렇게 2분의 1의 각 속도 성분에 이렇게 된다. 그지? 앵귤러 벨로시티.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이 각도를 이제 유도할 때는 이렇게 유도 있는데 X 성분, J 성분, K 성분이 앵귤러 벨로시티니까. 그래서 한번 다시 수학적으로 따져봤더니 컬 V를 2배 해준 그러니까 컬 V가 그 앵귤러 벨로시티의 2배더라 이거예요. 컬을 이렇게 컬이라 그래요. 컬. 그리고 이거보다 우리는 볼티시티라 그래요. 볼티시티. 우리가 느끼는 앵귤러 벨로시티는 우리가 수식적으로 표현하는 볼티시티의 절반이에요. 절반이.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볼티시티는 저기 앵귤러 벨로시티는 오메가는 이 값이고 그거 2배를 해줘야 볼티시티다 이거죠. 우리는 이제 볼티시티는 바로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앵귤러 벨로시티의 2배가 볼티시티다. 우리는 볼텍스, 볼티시티 이렇게 쓰잖아요. 컬 오브 벨로시티 이거를 컬 V가 0이 아니면은 로테이셔널 프로다. 컬 V가 0이면은
이로테이셔널 프로다. 우리는 이로테이셔널 프로. 앵귤러 벨로시티가 없다. 그렇다 해서 뭐 돌질 않냐 하면 그게 아니고 이런 얘기예요. 커피잔에다가 이렇게 해갖고 손으로 막 저기 적응을 적는다 그러면 이쪽 바운다리에 어떤 이파리가 찬잎이 있었다. 그러면 이렇게 쓰면은 이쪽으로 돌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이쪽만 쳐면은 이렇게 꼴랑지가 안쪽으로 이렇게 되겠죠. 안쪽으로. 이쪽으로 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도니까 여기가 돌아서 계속 여기가 끌려가니까 이렇게 돌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돌잖아요. 근데 적당한 이제 커피잔에 쬐까놓으면 안 되겠고 뭐 어디 큰 거에다가 적당한 상태에서는 이 이파리 모양이 이렇게 있는 모양이 돌긴 도는데 이 파리 모양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돈다. 이렇게 유지하면서 돈다. 이거를 트랜슬레이션. 우리는 이제 표현할 때 그냥 뭐 돈다고 표현하는데 이 스케일로 돈다고 실제 유동에서 도는 거는 여기에요. 도는 거니 이제 바운다리에서 이게 유동이 바운다리에서 못 가니까 속도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바운다리를 잡고 있으니까 근데 가운데 어느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은 이로테이션이다. 나머지 벽면 근방은 전부 로테이션이다. 이렇게 벽에서 좀 떨어지면은 이로테이션이다. 그럼 뭐 이로테이션 할 때는 여기서 이 그림이 돼 있네요. 이게 이동은 하지만 모양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간다 이거. 이거는 이로테이션. 그 다음에 여기 짜부러지면서 이렇게 간다. 이렇게 돌면서 간다. 이거는 로테이션.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떻게 된다. 이게 뭐 2D니까 제일 마지막 항이 델 X에 델 V에 여기 크시 Z 항이 0이 된다. 이게 0이 된다. 자, 대부분의 요동은 뭐 경계층은 로테이션이고 나머지는 이로테이션. 그래서 유동력에서 여기 이 말은 뭐 비스코스가 중요하죠. 대부분은 비스코스가 중요한데 대부분은 비스코스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실은 점성이 없으면 우리가 우리가 여기 저기 바닥을 우리가 길거리를 걸어가는 것도 신발하고 이 마찰에 의해서 이거 버티고 가는 거죠. 얼음 위에를 얼음 신발을 신고 단단히 온 거 적당히 녹아갖고 물로 해서 접착이 생기면 안 되고 단단히 온 거 미끄러운 거를 신고 미끄러운 바닥을 걸어가면 못 걸어가잖아요. 못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점성이 없으면 우리가 내가 이렇게 떠드는 소리가 안 없어지고 계속 이렇게 도는 거예요. 계속이 점성이 디시페이션이 안 되면 우리 저기 뭐 가건물 같은데 맥주집에 가건물 같은데 있으면 소리가 계속 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벽면에서 흡수가 안 돼서 그런 거고 더더욱 안 되면은 여기 공기 중에 만약에 저기 뭐 그 물속에 들어가면 훨씬 더 웅웅거리잖아요. 그 훨씬 더 디시페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디시페이션 음파 전파가 훨씬 더 그 오랫동안 반사되고 달아다닌다 이거죠. 어쨌거나 우리는 점성이 없으면 안 된다. 사실은 점성이 없으면 양력도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런 내용은 이제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저건 어쨌거나 우리는 컬 V가 0이 아니면 이로테이션, 컬이 0이면 컬 V가 0이 아니면 로테이션, 컬 V가 0이면 이로테이션. 우리 이제 항공력학의 중요한 개념들을 이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자, 뭐 여기 이제 스트레인 그러면 이제 점성에 의해서 생기는 거 점성에 의해서 생기는 걸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떤 유동 속도가 UV가 이렇게 됐을 때 이게 그러면 볼티시트가 컬이 있냐? 컬이 어떻게 되느냐? 한번 2D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자. 이렇게. 그러면 X 방향에 대해서 V를 미분하고 Y 방향에 대해서 뭐 U를 미분하고. 그러면 우리 미분할 때 이거 어떤 거죠? 우리 저기 뭐 분모 분자 이렇게 쓰면 이제 그 우리 제곱해갖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할 때는 항상 여기 칠판이 아니라서 그런데 항상 이렇게 해야 돼요. x하고 x 제곱 플러스 y의 마이너스 1승이 마이너스 1승 분모에다 놓고 하려면 분모에 제곱을 해주고 앞에 치 해주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돼요?
앞에 치 미분하니까 없어지고 2항이 나오죠. 2항이 나오고 DH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승이니까 분모에서 플러스로 되고 플러스 되고 EXY 마이너스 2승이 되고 그 다음에 분모에 EX고 자 여기 뭐 마이너스고 마이너스 플러스고 여기 마이너스는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이거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정리하면은 이렇게 되고 y에 대한 미분도 마찬가지. 두 개를 합했더니 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합하면 자 합해서 없네요. 합해서 저기 부호에 따라서 만약에 속도는 저기 두 개가 지금 이렇듯이인지 저기 로테이션인지 마지막 결론을 못 맺었는데 그 문제를 낼 때 저 앞에 부호가 뭐 마이너스일 때는 이렇테이션이고 플러스일 때는 아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제가 너무 말이 너무 빠른 것 같기도 한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circulation입니다. circulation은 바로 양력하고 관련이 있어요. 나중에는 이제 양력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circulation을 계산해요. circulation이라는 거는 정의하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 DS의 그 선적분이에요. 우리 선적분, 면적적분 열심히 했잖아요. 선적분. 이 반시계 방향으로 DS를 잡아서 DS 방향으로 속도 V를 한 바퀴 돌려서 적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값을 서큘레이션이라 그래요. 감마 값을 서큘레이션한다. 서큘레이션의 플러스 값은 어떠냐면 이렇게 우리는 이제 피치업을 하는 거를 플러스로 한다 그랬죠. 피치업을 이쪽 뭐 FA를 이렇게 쓰면 이쪽에서 바람이 오는 걸로 해서 이쪽에 피치업이 되는 거를 플러스예요. 그때 감마 값도 플러스. 감마도 이거 벡터이기 때문에 방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습관적으로 수학할 때는 적분을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다 보니까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거예요. 자, 스톡스 시어리에 의해서 한번 삥 돌리는 거는 삥 돌려서 해주면 컬 V를 면적 적분해 준 것 같다. 이거죠. 컬 V를 면적 적분해 준 것 같다. 만약에 전체가 0이면은 서큘레이션이 0인 거죠. 서큘레이션이 0인 거야. 서큘레이션이 자, 곡선에 따라서 삥 돌아서 이렇게 한 바퀴 삥 돌아서 해주면은 볼트시티 합과 같다. 이거죠. 볼트시티. 이거 볼트시티 합이잖아요. 여기 이 전체 컬 V가 볼트시티니까 볼트시티가 합과 같다. 한 바퀴 삥 돌아주면 그 면적의 볼트시티 합과 같다. 이게 컬 V에다가 면적 곱해준 거. 그 다음에 선적분해 준 거. 그랬더니 이제 미소 엘리먼트를 잡아서 하면 그 미소 면적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되고 그 노멀 방향에 대해서 컬 V는 면적분의 이게 그 서큘레이션 값이 거기에 물론 이제 방향에 따라서 마이너스 값이 달라붙는다 이거죠. 자, 어쨌거나 서큘레이션이라는 거는 컬 V를 면적적분해서 마이너스를 해준 거다. 이게 아주 이제 서큘레이션이 중요하다 이거죠. 자, 해서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속도 분포가 아까처럼 같은 값일 수 있어요. UV가 있었다. 이게 컬 V를 이렇게 취했다. 컬 V를 속도를 삥 돌아서 하려고 보니까 이제 이게 뭐 선적분열을 하려면 뭐 원을 따라서 이렇게 적분하는 게 간단치는 않은데 자 우리 스톡스 시리즈 갖고 면적 적분을 해준다. 컬 V를 취해봤더니 아까 뭐 0점을 제외하고는 분모가 0이면 이제 어차피 안 되니까 0점을 제외하고는 싱글 포인트다 이게 싱글 포인트 0점이 나머지는 전부 0이에요. 나머지는 아까 저 앞에 페이지에서 우리가 계산했던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0이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시린데칼 좌표로 바꾸는 거예요. 원래는 R분의 사인 세타고 마이너스 R분의 코사인 세타 VR을 따져봤더니 뭐 속도 벡터를 성분을 여기 쪼로 ER 2세타로 바꿨더니 마이너스 R분의 2세타다. 자 뭐냐면 속도 분포가 알고 봤더니 그림이 이렇게 돼 있지만 자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이렇게 도는 요동이다 이거죠. 2세타 방향에 마이너스 r분의 1이니까 2세타 방향이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도는 요동이 된다 이거죠. r분의 1이니까 반경 방향으로는 자 이런 속도 성분을 갖고 그러니까 r이 0일 때는 싱귤러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면적적 분으로 펴려고 봤더니 그게 아니고 v 도트 ds 해갖고 쪼르륵 적분을 해보는 거예요. v는 이 값이고 ds는 이 값이니까 벡터가 이렇게 되면 2r에 dr, r, d세타, 2세타 토트 프로덕트 해주면 뭐만 남죠? vr은 0이니까 없어지고 2항하고 2항만 남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원을 그냥 기준으로 해도 돼요. 원을 기준으로 해주면 이 자체가 없고 그래서 v.ts는 해봤더니 여기 vr은 뭐 마이너스 r분의 1이고 여기 r d세타니까 상쇄돼서 상수 마이너스 세타만 남죠. 그래서 한 바퀴 돌면 2파이 한 바퀴 돌면 그래서 저기 주어지는 속도는 한 바퀴 도는데 항상 원점을 포함하고 있으면 2파이에 해당하는 서큘레이션을 갖는다. 그러면 그 값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죠? 이 원점에 집중되어 있죠. 원점을 빼고는 전부 그 양이라 그랬으니까 커브가 원점을 빼고는 전부 양이라 그랬으니까 원점이 싱귤러 포인트고 거기에 볼티시티 값이 저기 서큘레이션이 감마가 2파이가 된다. 방금처럼 주어진 속도 분포라면이 그래서 여기도 뒤쪽이 잘렸는데 잘린 게 아니라 그 해서 방금 했듯이 그러면 원점에서는 인피니트가 된다 이거죠. 원점에서는 인피니트. 아까 앞 문제에서 여기 이렇게 쓰면 나머지는 다 0인데 컬 V가 그 면적 곱해준 거라고 했잖아요. 뭐 곱해준 거니까 이 점에서는 인피니트가 돼야죠. 면적이 원점만 값을 가지니까. 자, 해서 이제 그 스트림 라인은 방금 했듯이 스트림 라인이 갖는 의미, 스트림 펑션이 dx분의 dy는 u분의 v에서 이렇게 스트림 펑션을 이렇게 정의하죠. 그러면 이 스트림 펑션은 이 사이의 최정유량이에요. 최정유량. 사실은 이게 수직 방향에 대해서 속도 벡터의 각각 노멀 방향에 비현하는 로 v 벡터가 된다. 이렇게 그 스트림 펑션의 이쪽 방향에 비현하는 이렇게 로 v가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관계식을 여기 벡터 표시를 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쪽에서 유입 누출량 따져서 그 로 u의 dy 마이너스 로 v의 dx 하고 체인을 써서 관계식을 유도하면 이렇게 스트림 펑션을 y 방향으로 미분하면 그 반대쪽이 u 방향 속도 성분이 되고 로 u가 되고 x 방향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v가 되고 로를 이제 매스 프로로 하면은 그 다음에 근데 이제 매스 프로로 안 하고 이제 비합축성이기 때문에 그냥 그 최적으로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y 방향 미분 xy 카테시안 좌표에서 스트림 펑션을 y 방향으로 미분해주면 u 방향 속도 성분이 되고 x 방향으로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v가 되고 자 이거는 이제 스트림 펑션에 대한 정의예요. 정의 여기는 이제 매스 프로에서 밀도가 곱해졌는데 이제 밀도를 빼고 그냥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인컴프레시블 때 방금 인컴프레시블 때 이렇게 도입한다. 이렇게 도입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인데칼 잡힐 때는 이렇게 r 델 세타 하면은 vr이 되고 r로 미분해주면 마이너스고 근데 이제 마이너스가 반대쪽으로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이쪽에서 마이너스가 이쪽으로 플러스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기준을 맞춰서 계속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습관적으로 지금까지 모든 항공역학을 하면서 이 부방향을 이렇게 잡혀져 있어요. 우리가 뒤집어서 정의한다 해서 누가 뭐라 그러진 않아요. 뒤집어서 정의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안 잊어먹고 끝까지 거기를 맞춰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뭐 앞에서부터 항상 이렇게 방향 부호 설정을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지켜야 되겠죠. 자, 해서
우리가 인컴 저기 그 스트림 펑션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한다. 이번에는 이제 벨로시티 포텐셜이라는 건 뭐냐면 이 로테이션일 때 C가 컬 V는 니꼬로 0이면은 여기 V는 니꼬로 그라덴트 P라는 함수로 정의가 돼요. 여기 이제 컬 취해보면 여기 뭐 델X의 델Y 이렇게 하잖아요. 하고 자 벨로시티 포텐셜이라는 거는 여기 뭐 x방향 미분하면 뭐 u 나오고 y방향 미분하면 뭐 v 나오고 포텐셜이라는 건 정의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크러치하면 이렇게 0이 되도록 돼 있어요. 어떤 함수니 어떤 함수든 이렇게 하면 무조건 0이다 이거죠. 그래서 속도는 그라디언트 p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로테이션일 때만요. 이로테이션일 때만. 그래서 우리는 UV는 니꼬로 속도가 X방향 미분일 때 U, Y방향 미분할 때 아까하고는 반대 방향이죠. 그리고 부호도 바뀌어 있고 근데 이제 스트림 펑션은 2차원일 때만 써먹고 3차원이 되면 이제 더 복잡해져요. 근데 벨로시티 포텐셜은 그냥 스칼라 함수 하나면은 그냥 속도 UVW를 다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시린데칼일 때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뭐 각각 정의되고 스페리칼일 때는 이렇게 정의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중요한 벨로시티 포텐셜에서 공부를 해본 겁니다. 자, 이로테이션일 때 적용이 가능하다. 스틱 펑션은 항상 적용이 가능하다. 포텐셜은 2D, 뭐 3D일 때 가능하지. 포텐셜은 3D도 가능하지만 스트립 펑션은 2D, 아니 3D일 때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3D가 되면 이게 스트림 펑션이 이게 뭐 복잡하다 이거죠. 그 스트림 펑션 자체가 3차원이 돼갖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주로 2D에서 쓰고 3D일 때는 뭐 잘 안 쓴다 이거죠. 자, 그럼 우리가 벨로시티 포텐셜이나 스트림 펑션을 알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알게 되면은 속도를 구할 수가 있죠. 속도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변수를 하나로 통일했다 이거죠. 자, 이로테이션이면 그래서 포텐셜 프로라고 정의한다. 포텐셜 프로란 말이 뭐죠? 포텐셜 함수를 갖는다 이거죠. 포텐셜 함수를 갖는다. 이로테이션이면 포텐셜 함수를 가지니까 우리가 이거를 쓸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스트림 펑션과 포텐셜 함수 관계는 어떻게 되냐? 자, 뭐 스트림 펑션은 아까 얘기했듯이 dx분의 ty는 그로 u분의 v죠. u분의 v고 벨로시티 포텐셜은 여기처럼 이렇게 포텐셜은 이렇게 정의가 돼 있고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서 포텐셜 함수의 dx분의 dp는 마이너스 v분의 u예요. 마이너스 v분의 u. 여기 그대로 뭐 도트 프로덕트에서 쪼르륵 풀어놨으니까 이쪽으로 넘기면 이런 식이 된다 이거죠. 여기는 스트림 펑션이고 그러니까 TP 라인과 파이 라인이 이렇게 해주면 각각 dx, dy 되지만 두 개를 곱해주면 어떻게 된다? 기울기를 곱해주면 각 라인의 기울기잖아 이게. 기울기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1이 되죠.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서로 그 수지가 단 얘기예요. 수지가 단 얘기. 기울기가 서로 곱해서 마이너스 1이면 수지가다. 그거를 이제 풀어 써주면 이 스트림 펑션은 이렇게 ui의 vi고 ds 방향은 v의 마이너스 u거니. 그러니까 아까 스트림 펑션 dx, dy 풀어 써주면은 u 방향, v 방향 했잖아요. 이 라인에 해당하죠. 이 ds에 해당. ds 스트림 라인이 그 다음에 ds 포텐셜 라인 해주면은 아까 앞식에서 이 dx, dy로 돼 있던 거를 여기 dx, dy로 돼 있지만 여기는 dx, dy는 이쪽 라인이고 여기 dx, dy는 포텐셜 라인이니까 이쪽 라인이고 해서 앞에 수식 UV하고 관계식에서 해주면은 이렇게 되죠. 그러면 두 개를 더트 프로덕트 해주면 어떻게 돼요? 더트 프로덕트 해주면 0이다. 따라서 서로 수직한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곱해서 마이너스 1이면 서로 수직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 선이 기울기가 곱해서 마이너스 1이면 수직하다. 근데 우리는 이제 여기 도트 프로덕트라는 걸 배웠으니까 도트 프로덕트 개념을 도입해서
해보면 수직하다. 그래서 어떤 스트림 라인이 이렇게 있으면 항상 포텐셜 라인은 이렇게 된다 이거죠. 포텐셜 라인은 항상 이렇게 된다. 자, 해서 우리가 그 우리 항공역학에 쓰이는 여러 가지 개념들을 좀 정리를 좀 했어요. 근데 이제 스트림 펑션이나 포텐셜에 대해서 예제를 좀 풀어봐야 되는데요. 자, 다음 기회에 있으면은 그 파트를 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3장에 대한 공부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